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 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으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스마트폰에는 터치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터치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창 기능이죠. 얼마 전부터 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좌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알림창을 예전 방식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돌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알림창을 열려면 다시 내릴 필요가 없이 퀵 패널을 좌측으로 쓸어주면 알림이 나오고요. 다시 우측으로 쓸어주면 퀵 패널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화면이 넓어서 여러분과는 약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좌측이나 우측에 이만큼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 상단이나 하단을 쓸어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을 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알림창 나오고 다시 상단을 쓸어주면 퀵 패널이 나오죠. 자,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좌측으로 쓸어주거나 또는 우측으로 쓸어주면 똑같이 알림창과 퀵 패널을 이동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위젯 설정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위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위젯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열린 앱 버튼 눌러서 열린 앱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앱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때 모두 닫기를 누르면 전체 앱이 닫히죠. 그런데 원하는 앱만 닫을 경우에 이렇게 일일이 해당 앱으로 가서 그 앱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닫아주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닫을 앱을 중앙에 배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 구석에 있는 앱들도 터치해서 밀어주면 닫히죠. 필요 없는 앱들은 일일이 중앙에 배치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터치해서 밀어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열려있는 앱들 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앱이 있을 경우 터치해서 그 앱을 실행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고 열린 앱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도 해당 앱을 실행할 필요가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터치한 다음 아래로 내립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면 확인을 해볼 수 있죠. 확인을 해보고 필요 없으면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필요 없을 경우 다시 올려서 위쪽으로 올리면 닫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앱 실행한 다음 필요 없으면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해당 앱을 밀어서 닫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터치해서 열었다가 다시 밀어주면 닫히게 되겠죠. 그 다음 유튜브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실행되고 있을 때 이 영상을 확대를 할 수 있죠. 손가락 두 개로 해당 영상을 터치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영상을 확대할 수 있고요. 확대된 상태에서는 손가락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손가락 두 개로 다시 좁혀줄게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되는 영상을 작은 창으로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면 해당 영상이 팝업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터치해서 당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죠.
여기서 다시 또 확대를 해볼까요? 터치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죠. 자, 다시 줄일게요. 자, 이때는 영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영상 화면 전체가 확대되죠. 자, 내가 원하는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2번 터치하면 화면을 채우는 영상이 되겠고요. 원래대로 돌리려면 한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중간에 확대를 해서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간단하게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으려면 터치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죠. 근데 가끔 손이 마르거나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터치만 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터치해서 밀어야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이것을 터치만 해서 전화를 받도록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력 부분에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전화 받기 제스처가 지금 드래그로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한 번 누르기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면 한 번만 터치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전화를 해볼까요? 자, 전화가 왔죠. 터치해서 밀지 않고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전화 받을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통화 중에 전화를 끊을 때 여기 있는 끊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는데요. 이 경우 손이 마르거나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으면 전화가 끊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전화가 끊기지 않아서 상대편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상대편에게 전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 여기는 끊기 버튼으로 끊어도 되지만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끊으면 좀 더 확실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똑같이 접근성으로 들어오신 다음 입력 및 동작 들어오셔서 전화 받기 및 끊기 들어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측면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저는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통화가 끝났을 때 측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끊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전화가 왔죠? 자, 전화를 끊어 볼게요. 끊기 버튼을 눌러서 끊을 수도 있지만 우측 측면 버튼을 눌러서 끊으면 완벽하게 끊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잘못 끊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전화가 제대로 끊겨지지 않아서 낭패해 본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전화 끊기는 꼭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터치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사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설정을 하면 나오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나오게 되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열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갤러리 앱에서 영상을 실행하게 되면 멈추고 플레이하는 두 가지 기능만 제공되고요. 소리를 끄고 켜는 기능만 제공이 되죠. 그런데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열기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던 많은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영상을 갤러리 앱에서 플레이해 볼게요. 자, 지금 동영상 재생이라고 나오죠? 동영상 재생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배경이 까만색으로 바뀌고요.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메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일단 그냥 플레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곳을 직접 볼 수가 있죠. 자, 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터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탐색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면 2배속으로 탐색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 밀어서 좌우로 움직이면 좀 더 정교하게 탐색을 할 수 있죠.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탐색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영상을 캡처하려면 복잡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캡처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즉석에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캡처할게요. 캡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캡처가 되죠. 그리고 캡처한 사진 터치하게 되면 바로 그 사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만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죠. 보통 움짤 이렇게 많이 부르죠. GIF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필요한 구간만 선택을 해서 GIF 애니메이션으로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본보다는 화질은 약간 떨어지게 돼요. 이 배가 등대를 지나가는 순간을 캡처해서 GIF 이미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간 부분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끝부분을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2.2초 구간을 GIF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재생되는 상태죠. 자, 앞으로 재생되고 다시 앞으로 재생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뒤로 재생이 됩니다. 계속 반대로 움직이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앞뒤로 재생이 되죠. GIF 애니메이션들 보면 사람 움직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GIF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앞뒤로 재생으로 저장을 해주면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겠죠. GIF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것은 갤러리로 들어오시면 GIF라고 보이게 되죠. 지금 저장한 GIF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체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 터치하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완전히 채워서 영상을 재생해 주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긴 영상의 경우에는 화면이 찌그러지게 되죠. 자, 이런 경우 한번 화면을 터치하시고 전체 화면의 채우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화면에 맞춰 자르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영상의 중앙을 기준으로 화면에 들어오는 나머지는 전부 잘라주게 됩니다. 그 대신 휴대폰 화면에 꽉 채워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 다시 터치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팝업 플레이어인데요. 자, 팝업 플레이어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팝업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홈 버튼 누르시고 다른 앱을 실행을 하더라도 지금 팝업되어 있는 영상은 항상 나오게 됩니다. 다른 작업하면서 영상 볼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팝업을 시켰을 때 상단에 있는 멀티 윈도우를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이 두 개로 나뉘게 되면서 아래쪽은 팝업돼서 보는 화면이 나오고요. 위쪽은 원하는 앱을 실행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위쪽에서는 필요한 화면을 보면서 아래쪽은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겠죠.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배속 조절을 할 수 있죠. 재생 속도 표시 버튼 누르면 여기서 원하는 배속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0.25배부터 2배까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회전과 잠금 기능이죠.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뷰가 있죠. 이 스마트 뷰를 이용을 하게 되면 TV와 연동을 해서 이 영상을 TV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막 파일이 있는 영상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CC 버튼, 자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막 파일을 선택해서 자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막 파일이 있는 영상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목록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재생 목록이죠. 이 중에서 원하는 영상을 바로 선택해서 위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의 경우에는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영상으로 바뀌게 되겠죠.
재생 목록 버튼 다시 눌러서 닫습니다.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자, 이 옵션 버튼을 누르면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음악 같은 것들을 들을 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상단 메뉴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백그라운드 재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 버튼을 눌러도 이 영상은 계속 재생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고 홈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계속 재생이 되는 거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리가 섞이면 안 되니까 제가 소리를 줄여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홈 버튼 누르고 홈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플레이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다고 지금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당연히 영상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들리게 되겠죠. 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다른 작업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음악 소리는 계속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 더블 터치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백그라운드 재생 중지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렇게 플레이되고 있는 영상에 여러 가지 옵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자동으로 반복 재생할 건지 백그라운드 재생을 할 건지 재생 속도는 표시할 건지 전부 나오죠. 그 다음 동영상 밝기를 누르시면 밝기 조정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일반 상태와 밝게 두 가지가 있죠.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지원되는 앱이라고 나오죠. 비디오 플레이어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갤러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죠. 다른 앱들은 필요 없을 경우 다른 앱들은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 숨겨져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는 재생과 멈춤 두 가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비디오 플레이어는 꼭 켜고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벨소리, 알림소리, 카톡 알림음 등을 기본 소리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의 벨소리와 각종 알림음을 나만의 소리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해 보세요. 벨소리는 설정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벨소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벨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나만의 벨소리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원하는 구간만 따로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림음을 만들 수는 없고요. 벨소리만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벨소리 메이커라는 앱을 설치한 후에 이 벨소리 메이커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알림음, 벨소리, 카톡 알림음들도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겠죠. 벨소리 메이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벨소리 메이커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 메이커와 비슷한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콘 모양을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벨소리 메이커 실행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음악, 사운드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는 통화 녹음부터 음악, 그 외에 다양한 사운드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원하는 사운드가 없을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복사를 해와야 되겠죠. 컴퓨터에서 음악을 가져오는 방법은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폴더나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나와요.
개발자 옵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를 들어가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셔서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USB 디버깅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뜨지 않을 경우에는 디버깅에 오셔서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컴퓨터에서 아무 폴더나 여신 다음 좌측에서 여러분이 케이블로 연결한 스마트폰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 바탕화면에 또는 컴퓨터에 있는 음악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내장 저장 공간을 여셔서 폴더 안에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벨소리 메이커 실행하시면 여러분이 복사한 음악이 여기 보이게 될 텐데요. 그 음악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벨소리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알림음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일단 벨소리로 지정하면 벨소리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알림음으로 지정하면 알림음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원하는 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일단 벨소리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음악이죠? 자,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실제 벨소리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전화 벨소리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설정한 벨소리에 처음부터 나오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만 설정해서 벨소리를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벨소리 메이커 들어간 다음 원하는 벨소리 선택을 하고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수정 누릅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음악이 나오고요. 지금 벨소리로 설정된 구역이 여기에 보이고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나오고 있죠. 현재 플레이되는 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에 회색 막대가 있고 하단에 회색 막대가 있죠. 상단 부분이 시작이고 하단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상단 회색 바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이 보이죠. 이걸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구간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그 구간에서만 플레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요. 원하는 구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벨소리로 지정하는 이 구간을 저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잘라라고 있죠. 지금 이것은 외국 앱이기 때문에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양을 보시면 돼요. 자, 점선 있는 부분들은 전부 잘려지는 부분이고 실선 부분만 남아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저장 버튼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좀 짧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에 보시면 벨소리가 있고 알람이 있고 알림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벨소리로 지정을 해 볼게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벨소리로 지정할 건지 연락처에 이 벨소리를 지정할 건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죠. 기본 벨소리의 경우에는 모든 전화 벨소리로 이 벨소리가 지정되는 것이고요. 연락처에 이 벨소리로 지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연락처만 선택해서 이 벨소리가 울리게 만들 수 있죠.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본 벨소리 지정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저장한 벨소리가 여기 나오죠. 자, 이 벨소리를 기본 벨소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볼까요?
자, 이렇게 벨소리 변경됐죠?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을 또는 사운드를 원하는 구역만 선택해서 벨소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음도 지정을 해볼까요? 지금 만든 벨소리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림음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알림음이 바뀌었죠?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림 소리가 지금 우리가 지정한 벨소리로 바뀌었죠. 자, 알림 소리 들어가 보면 원래 기본 알림음만 여기에 보이게 되는데요. 벨소리 메이커에서 알림음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알림음이 내가 지정한 알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알림음을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음 나오죠? 자, 그 대신 이 경우는 벨소리를 알림음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알림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음악 전체 길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음악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알림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벨소리로 알림음을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원본 음악을 다시 선택을 한 다음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좀 더 짧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 구간을 조절을 해서 길이를 줄이세요.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구간을 짧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알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림음이 이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볼까요? 자, 짧게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알림음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녹음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운드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톡 알림음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알림음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 카톡 알림음들이 나올 텐데요.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든 알림음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카톡이 오게 되면 이 알림음이 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 사운드를 벨소리, 각종 알림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알림음이 울리게 되면 여러 명이 본인 스마트폰을 다 확인을 하죠. 알림음이 다 비슷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나만의 알림음, 벨소리로 설정을 해두시면 외부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메모를 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앱을 사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음성 메모, 손글씨 또는 카메라로 찍어 놓은 텍스트 이미지를 문서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메모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삼성 노트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할 경우에 음성 메모가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되겠죠.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세요. 여기서 음성 녹음을 누르시면 텍스트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모든 녹음 파일이라는 텍스트를 터치를 하시면 아래쪽에 마이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 마이크를 눌러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전부 변환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해볼까요? 오전 10시 팀 미팅 참석 필요함. 주간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거래처 A. 전화 연락해야 함. 오후 2시. 저녁 식사 재료 구매. 운동 30분. 다음 주 회의 안건 정리해야 함. 멈춥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성 메모가 저장이 되겠죠. 저장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해당 음성 메모를 열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삼성 노트에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음성 녹음한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변환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텍스트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고 텍스트 변환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한 내용들이 텍스트로 전환이 돼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삼성 노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바로 삼성 노트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삼성 노트에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지금 금방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하게 음성으로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엔터만 눌러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또 엔터 누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죠. 자,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일정 메모기 때문에 하나씩 일정이 끝날 때마다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 상단에 있는 체크리스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서식을 완료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완료된 목록은 체크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메모 작성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 앱을 따로 활용할 필요도 없고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죠. 삼성 노트는 기본 설치된 앱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를 하는 대신에 사진을 찍을 일이 있죠. 전화번호라든지 계좌번호 또는 명함, 그 외에 문서들도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서 텍스트로 변환해서 삼성 노트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제가 사진을 미리 찍어 놨는데요.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찍게 되면 갤러리에서 해당 이미지를 열면 우측에 T라는 텍스트 추출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있는 모든 텍스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복사해서 붙이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노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노트에 바로 추가가 되죠.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삼성 노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용량 걱정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라든지 네이버 메모, 그 외의 클라우드 메모 앱들은 전부 클라우드 용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메모를 무한정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에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용량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 삼성 노트는 클라우드 용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급하게 직접 손으로 쓸 일이 있죠. 노트 앱을 열고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급하게 손글씨로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 삼성 노트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 들어오셔서 노트 작성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트가 생겼죠. 여기에 좌측 상단에 있는 손글씨 모드 누릅니다. 그리고 펜 모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 여기에 직접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자, 손으로 지금 글씨를 썼는데요. 삼성 노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날렸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쓴 손글씨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쓴 글씨가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이 되죠. 중간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하신 다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변환합니다. 그러면 바로 안녕하세요로 바뀌죠. 자, 그 다음 밑에 부분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지금은 손글씨 그대로 인식되죠. 터치하고 한 칸 띄우고 변환합니다. 시연 중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시연 중입니다. 완벽하게 들어오죠.
자, 이 정도로 날렸었는데도 전부 이식이 돼요. 고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전부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했으면 이제 키보드 모양의 텍스트 모드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은 전부 텍스트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글씨를 간단하게 텍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급하게 메모할 때는 일일이 타이핑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즉석에서 이렇게 손으로 써두시면 나중에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메모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메모를 이용을 할 때 꼭 노트 앱을 열고 들어가고 하지 않으셔도 노트 앱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손글씨로 노트 작성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직접 타이핑을 하는 노트 작성도 있고요. 음성으로 노트 작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성 녹음 앱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꺼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홈 화면이 꽉 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엣지 패널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엣지 패널 열고 하단에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앱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는 기본 앱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원하는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 노트는 기본 앱으로 추가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음성 녹음 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음성 녹음 앱 터치하고 끌어서 패널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 두 줄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음성 녹음 앱을 넣고 그 다음 필요 없는 앱들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엣지 패널을 여시게 되면 삼성 노트 음성 녹음 앱 들어와 있죠. 일일이 화면에 꺼내 놓지 않아도 엣지 패널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복잡하고 다양한 앱들 이용하지 마시고요. 메모를 해야 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 가장 빈번하게 울리는 소리가 알림인데요. 각종 앱에서의 알림, 문자 알림, 시스템에서의 알림 등 다양한 알림들이 울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는 비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알림이 계속 울려서 알림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앱 알림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 알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보내는 앱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림을 받아봐야 하는 앱이 있을 경우 알림을 허용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앱들은 전부 꺼주시면 됩니다. 갤러리라든지 메모, 메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꼭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죠. 이런 경우는 전부 알림을 꺼주시면 되겠죠. 내비게이션으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 알림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그 외의 앱들도 전부 살펴보시고 알림이 꼭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보통 삼성 인터넷이라든지 삼성 캡처, 빅스비 이런 것들은 알림을 구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모바일 팩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팩스가 왔을 경우 알림이 오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 팩스 앱은 알림을 켜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오게 되면 알림이 울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켜주시고요. 5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서 허용할 알림만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받는 알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알림만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알림이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알림이 오게 되면 알림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금 화면 알림을 선택해서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 화면 알림은 세 종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동그란 점으로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이콘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내용만 보이게끔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잠금화면 상태에서 온 알림들을 보는 것이 싫으실 경우에는 아이콘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금화면을 풀고 스마트폰을 켜지 않아도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림 내용 표시인데요. 옆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표시할 앱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잠금 화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 앱 표시를 할 경우에는 알림에 들어오셔서 제일 상단에 있는 앱 알림을 이용을 해서 알림을 받을 앱과 받지 않을 앱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을 받을 앱을 설정하는 것은 잠금 화면 알림 들어가셔서 알림 내용에 들어가서 앱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이 울리게 되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메시지 앱은 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그 외의 알림들은 전부 꺼주시는 게 좋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꼭 메시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 표시가 계속 나와서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잠금 화면 알림에서 알림 설정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금 화면 상태는 내가 휴대폰을 놔두고 잠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알림이 왔는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알림 내용은 숨기고 알림이 왔다는 표시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 알림만 표시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알림이 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지 않고 알림 소리만 울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은 상태 표시줄인데요. 알림이 오게 되면 상단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에는 그냥 동그란 점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이콘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상단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동그란 점이나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배터리 잔량 표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도 지금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알림 팝업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알림이 오게 되면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 두 가지로 알림 팝업을 표시하는데요. 보통 개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있는 인사 멘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주는 게 간략히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식으로 팝업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한 줄로 팝업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세히 보기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답장을 할지 통화를 할지도 전부 나오고 있죠. 답장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옆 사람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는 걸 원치 않으실 경우 간략히 보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히 보기를 이용하면 아래쪽에 간략히 표시할 앱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알림들은 자세히 보기로 봐도 되지만 메시지 같은 경우만 간략히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꺼주시고요. 메시지만 켜주시면 메시지의 경우에만 간략히 보이게 되겠죠. 보통 메시지에는 계좌번호라든지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히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알림이 울릴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알림이 왔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닝 스타일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알림이 왔을 경우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표시가 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하게 알림이 왔다는 표시를 화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게 싫을 경우에는 알림 길이를 길게 잡아주시면 좀 더 길게 나오게 되겠죠. 보통 알림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알림 길이를 좀 더 길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키워드별 색상인데요.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알림이 있을 수 있죠. 택배 회사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내가 등록한 단어나 이름과 일치하는 제목의 알림은 특정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배송 도착 알림을 꼭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배송 도착이라고 쓰시고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배송 도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알림이 왔을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눈에 좀 더 잘 띄게 하려면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좀 더 눈에 띄게 되겠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상태가 아니고 화면이 아예 꺼져 있을 때도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우측이나 좌측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아예 껐을 경우에도 알림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꺼졌을 때도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봐야 되죠. 그런 경우 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지금까지 온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알림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알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림을 다시 보려면 찾을 수가 없죠. 자, 그 경우 고급 설정 들어가신 다음 알림 기록을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왔던 알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스마트폰이 혼자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해킹을 당했는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굉장히 찝찝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알림 기록에 들어오셔서 어떤 알림이 왔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그 대신 이 경우는 알림 기록을 사용 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체크한 이후부터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온 기록은 알 수가 없겠죠. 알림 기록은 되도록이면 꼭 사용 중에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대로 된 알림 설정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잠시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알림만 제대로 설정을 하셔도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쾌적해집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이 알림 설정 꼭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